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시장이 왜 메모리 보도 한 줄에 흔들렸는지, 트럼프가 왜 AI에 집착하는지 이 두 가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못 잡으면 레버리지 계좌는 뉴스 한 줄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수익은 나중에 도망갑니다. 먼저 오늘의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에 과민합니다. 엔비디아 차세대의 칩 이야기, HBM사 이야기,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진다, 이 한 문장에 종목들이 춤을 춥니다. 어제는 보도 하나 때문에 마이크론이 흔들리고 오늘은 마이크론이 직접 부정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엇에 겁을 내고 무엇에 안도하는지입니다. QLD, TQQQ는 결국 나스닥 100의 레버리지입니다. 나스닥 100의 심장은 초대형 테크지만 혈관은 반도체와 메모리입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공포가 오면 심장도 같이 뛰고 같이 꺼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한 줄이 나스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 마이크론 쪽에서 보도가 부정확했고 우리는 이미 양산과 출하를 하고 있으며 물량도 늘고 있고 성능도 자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자 시장은 바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이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제거에 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움직임을 3배로 확대해서 계좌에 찍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 보면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큰 줄기는 고용과 금리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웃돌면 금리가 다시 뛸 수 있고, 그러면 QLD, TQQQ는 숨이 막힙니다. 레버리지는 기업 실적도 보지만 할인율 변화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금리 한번 튀면 좋은 뉴스도 무시되고 차트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는데도 백악관 쪽 메시지는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습니다. 고용이 좋아도 우리는 금리를 더 낮게 적용받아야 한다,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AI 집착이 왜 나오는지 연결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그냥 낮춰달라고 떼쓰는 방식으로는 시장이 안 받아줍니다. 시장은 이유를 요구합니다.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유, 성장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 이유, 그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가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단어가 AI입니다. 트럼프가 AI를 외치는 건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논리의 기반을 쌓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공급 측면이 강화되면서 물가 압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가 다시 튀지 않는다는 스토리가 됩니다. 이 스토리가 시장에 먹히는 순간 QLD, TQQQ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의 수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트럼프의 AI 집착은 테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금리를 낮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무엇이 제일 먼저 튀어오르나? 장기 성장주 밸류에이션입니다. 그게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그러니 정책 메시지가 생산성, 디스인플레,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방향으로 계속 조율되는 순간 QLD, TQQQ는 시장의 메인 시나리오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늘 사후 수정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처음에는 화려하게 나오고 몇 달 뒤 깎여나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불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는 이 구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입니다. 눈치 싸움으로 한번 맞히는 게 아니라 몇 번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요. 지금부터는 QLD, TQQQ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도체와 메모리 뉴스는 나스닥의 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HBM, 공급망, 엔비디아, 이런 키워드가 흔들릴 때 나스닥도 함께 흔들립니다. 둘째, 고용과 금리는 레버리지의 목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3배는 더 아픕니다. 셋째, 트럼프가 AI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생산성이라는 단어로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레버리지의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좌가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레버리지로 큰 돈을 벌려면 타점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감정 매매로 끝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렇습니다. 뉴스가 빠르게 나오고 부정과 해명이 반복되고 차트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계좌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규칙은
내가 반응하는 기준을 뉴스가 아니라 가격과 금리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나스닥 100의 흐름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승의 힘은 결국 지수에 남습니다. 개별 반도체가 하루 튀어도 지수가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못 버팁니다. 다음으로 금리의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성장주를 사랑합니다. 금리가 튀면 아무리 좋은 AI 뉴스가 나와도 레버리지는 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셔야 합니다. 생산성, 디스인플레, 금리 인하,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시장은 그 스토리에 돈을 겁니다. 그때 QLD, TQQQ는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프레임을 먹는 종목이 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지금 QLD, TQQQ 들어가도 되나?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또 갑자기 급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한 번에 올인으로 들어가서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생존하는 게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결단이 틀리면 계좌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분할이 단순히 겁쟁이 전략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생존 전략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나? 연준은 독립 아니냐? 이러다 시장이 실망하면 끝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트럼프가 시장을 설득하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이걸 봅니다. AI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인플레를 잡으면서 성장하겠다. 그럼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긴다. 이 논리가 시장에 먹히는 동안은 성장주에 우호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의 확정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대를 먼저 사고 현실을 나중에 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외 정책입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무역 갈등이 갑자기 커지면 금리와 인플레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는 그 충격을 3배로 맞습니다. 반대로 무역 휴전 연장 같은 뉴스가 돌면 시장은 불안을 조금 덜고 위험 자산을 다시 만집니다. 이게 맞든 아니든 시장이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동안은 변동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질은 메모리 뉴스가 아니라 왜 그 뉴스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냐입니다. 그 민감함의 뿌리는 AI 수요와 공급망, 그리고 금리입니다. 트럼프가 AI를 집착하듯 밀어붙이는 이유는 생산성을 내세워 금리를 낮출 명분을 만들고 그 금리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살리고 그 힘으로 경기와 고용과 정치적 성과까지 연결하려는 큰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그림이 유지되는 동안 QLD, TQQQ는 무작정 겁내기만 할 종목이 아니라 규칙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꼭 기억하십시오.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구조가 이깁니다. 뉴스에 반응하지 말고 금리와 지수와 정책 메시지의 정렬을 보시고 분할로 생존하고 규칙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 QLD, TQQQ는 당신 계좌를 3배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